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낮에 밖에 나가보니까 햇살이 참 따뜻한 게요. 봄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햇살도 좋고 하늘도 파랗던데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좀 아쉬웠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했었고 또 오늘 오전 중에 발표가 됐었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 결과물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빠졌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이라도 손실 많이 난 종목 좀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열려 있고요. 먼저 전화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드릴게요.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고 또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역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오늘도 역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동공 대리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주목해서 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NHN의 레포트입니다. 진화를 통한 영역 확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PC의 왕자에서 모바일의 왕자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3월 PC 검색 점유율 72.5%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모바일 검색 일매출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0%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PC 검색 매출이 유지되는 가운데 모바일의 신규 광고주 유입에 의한 검색 매출이 이제 신규 성장원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전자상거래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23%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광고주 중 50%는 온라인 쇼핑업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사의 오픈마켓 진출은 기존 1.5%에서 2%의 쇼핑 검색 수수료에서 5% 5%에서 12%의 오픈마켓 수수료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검색 광고와 온라인 쇼핑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2천만 다운로드가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0만 다운로드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 사업에서 동사의 사이트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고 일본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성 유지에 대한 우려로 지난 3년간 기업의 시장 가치 정체를 거듭했던 NHN이 모바일 검색 성장 그리고 오픈마켓 진출,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피어 기업 가운데 글로벌 피어 기업 대비 높은 주가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동사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상장을 계기로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성장성이 재부각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NHN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3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KB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생활건강의 레포트입니다. 2012년 1분기 프리뷰 돋보이는 성장의 확인이라고 했는데요. 2012년 화장품 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9%, 35.7%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수효과 제외 시 2012년 매출 성장률은 12.7%로 국내 화장품 시장 성장률 9.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14.6%에서 2012년 16.4%로 개선될 전망이며 LG생활건강은 동부분의 2016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18.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브랜드 개발 및 백화점 매장 확대, 그리고 중국 및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 등이 이익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음료 부분의 실적 개선세는 2분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2011년 혜태 음료 인수로 발생한 영가 매수 차익 및 브랜드 매각이익 220억 원 발생으로 인해 2012년 회계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성 효과 제외 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0.6%, 31.7% 증가할 전망입니다. 냉장 유통망 및 비탄산 생산 캐파 확대로 비탄산 음료 부분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혜태 음료 인수
인수 이후 전통 채널에서의 영업력 강화 기대 등 PMI의 가시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입니다. 돋보이는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G생활건강에 대한 목표 주가를 6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부분에서 2007년 숨, 2010년 빌리프, 최근 프로스틴 등 프레스티지 채널에서의 적극적인 브랜드 개발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최근 인수한 바이올렛 드림의 브랜드샵 시장 진출을 통한 매스 채널에서 입지 강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쟁이 치열한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점진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64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에서 발간한 에이블 CNC에 관련 레포트입니다. 부활 미샤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에이블 CNC가 주력하는 국내 단일 브랜드샵의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1년 국내 화장품 시장 약 9조 원 중에 단일 브랜드샵 시장은 1조 1,700억 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국내 단일 브랜드샵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2.1% 성장하여 2010년 13.8% 대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중저가 가격대 경로인 브랜드샵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전문점 시장 내에서 단일 브랜드샵 비중은 2008년 36.4%에서 2011년 49.6%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2012년에도 51.1%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에이블 CNC는 국내 단일 브랜드샵 시장이 휴시였으나 2005년에 더페이스샵에 이리자리를 내준 이후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2011년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의 데이트를 계기로 국내 단일 브랜드샵 시장 내에서 매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여세를 몰아 2012년 1월에 출시한 나이트 리페어 앰플 역시 히트하면서 2012년 동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4,077억 원, 영업이익은 82.2% 증가한 607억 원으로 대폭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잇따른 히트 상품 탄생으로 미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여타 제품 구매력까지 동시에 상승세이며 탑 모델을 기용한 향수 브랜드 출시 및 한방 신제품 출시, 색조와 팩트 부분의 다양한 신규 라인 출시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실적 고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동시장 내 1위 자리의 수성은 굳건해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6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 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도 어떤 분이 종목 요청을 하셨을지 전화 연결자부터 연결을 해볼 텐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가 APC 팀을요. 예. 좀 산재가 됐는데 한번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좀 놓쳤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속 쏟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매수한 가격이 얼마쯤 되십니까? 13,800원이요. 13,800원의 비중은요? 10%요. 10%요? 네네. 예,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긴 한데 수익을 보셨다가 네. 지금 좀 손실로 돌아서서 네네. 예, 많이 속상하실 것 네, 같거든요. 욕심 바로 많이 안 냈거든요. 욕심 많이 안 부렸는데. 네. 그거 그냥 조금 차이로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코스닥 종목이고 오늘 시장에서 네.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AP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그 매수 단가까지 갈 수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고요. 아, 얼마나 제가 되면 여지껏은 예. 코스피만 했다가 얼마 전에부터 코스닥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예. 수익도 제법 냈었는데 이렇게 막바지에 걸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전문가들은 AP 시스템의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나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이 같은 점들을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P 시스템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풀어봅니다. 예, AP 시스템은 국내에서 이제 AM, OLED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덕산 하이메탈, SFA, AP 시스템 모두 AM, OLED 관련주들이 좋지가 못한 상황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이 매출의 대부분이 갤럭시 S2를 비롯한 AM, OLED가 공급되는 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으로 매기가 못 간다는 건 회사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일단은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일단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를 비롯한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는 없고 펀드 환매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중을 좀 어떤 부분은 줄여야 될 텐데 줄이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다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코스닥은 아주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2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는 날이 거의 없는데 2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빼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적으로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한 290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지금 현재 시총이 2,900억, PR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 개선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AM, OLED 쪽은 약간 더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적자 사업부 중에서 이제 위성 사업 부분은 분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봤을 때 AM, OLED 쪽만 잘 된다고 하면 AP 시스템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0,000원부터 17,000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염두를 안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하락했던 8월달, 9월달의 주가는 약간 오버해서 하락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보면 이제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SFA나 덕산 하이메탈 모두 마찬가지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70선 가까이에 다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서 반등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간적으로 문제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1월달이 강세죠. 근데 내년 1월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7월 정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대형주인 삼성전기나 AM, OLED, LED 쪽에서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자가 TV 판매 수요를 바탕으로 좀 움직인다고 하면 7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지금 매수하신 단가였던 13,800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조금 길게 잡으셔서 11,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박스권의 가장 하단 부분인 11,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다고 하면 15,000원 본인이 인내할 수 없으시다고 하면 매수하신 단가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비중이 10%인데 기존에 코스피만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관련 업종 중에서 빨리 갈 수 있는 대형주 예를 들면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이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애들 중에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애들을 같이 사서 동시에 팔고 나오면서 두 개를 평균 냈을 때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일 종목으로 AP 시스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실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간만 좀 용인이 된다면 들고 가셨다가 매수가 부근에서 파시기 바랍니다. AP 시스템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 텐데요.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대주산업부터 보겠습니다. 분당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1,100원에 40%를 가지고 계세요. 단기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관련 테마, 최근에 뭐 프롬파스트도 그렇고 영보학이나 뭐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세종시 테마로 묶였다가 그동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하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손절가를 이미 좀 놓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하한가가 뭐 지금 잔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장의 영향 플러스 지금 총선 테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매수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오늘 장중에 좀 싸다고 느끼셔가지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워낙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1,7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975원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1,200원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한가에 안착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워낙 투심이 지금 악화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매가 좀 나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1140원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 만약에 좀 빠져준다라면 그러니까 밑으로 빠진다면은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손절가는 한 95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장 초반에 만약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면은 양봉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1100원 이상 반등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걱정이 좀 크시겠지만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만큼 반등폭이 좀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종가상 950원을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40원부터 12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보자.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 대비 비중이 너무 좀 크시죠 보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30% 정도 비중을 좀 잘라내시고 나서 좀 대응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봐드린 대주산업도 그렇고요. 지금 봐드릴 세운메디칼도 오늘 장에서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요. 850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세운메디칼을 3,43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네, 기업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운메디칼은 고평가 상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영업이익 30억 원인데 시총을 생각해보면 PER 50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고평가는 확실한데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세운메디칼은 이제 노인 복지 테마 요새 가장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복지죠. 그런 복지 테마주들 대부분이 총선을 좀 앞두고 급등한 경향들이 있고 7,000원까지 갔던 고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30~40%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만 분석을 좀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음봉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은데 내일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만 하면 기술적으로 한번 3,3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430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3,440원, 30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하락했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약간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양봉이 일어난다고만 하면 기술적으로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복지 테마 같은 경우는 흐름을 좀 잘 봐야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테마주를 따라다닐 때는 일정을 조금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총선과 대선 사이에 분명히 세운메디칼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확률이 높은 주식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의료용 기기 쪽에서도 분명히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튼실한 업체인데 지금 수급이 일단 꼬였죠. 이 수급 자체가 개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투심 자체는 일정에 따라 움직일 텐데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올라갈 리가 없죠. 그동안 많이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빠져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들고 계시면은 상당 기간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든 11%든 12%든 빠져나오실 수 있는 구간에서는 빨리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예전 저점이었던 2,500원대가 된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8월이든 9월이든 테마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들고 계신 종목명을 좀 정확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또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죠?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소리바다. 소리바다를 들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190원에 50%. 1,190원에 50%요? 예. 예,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화 드렸을 때에는 예. 지금 장이 끝났을 때는 조금 올랐었는데 전화 드렸을 때는 별로 안 오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군요. 예. 예. 근데 그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싶어서 다른 거 사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오늘 소리바라로 바꿔탔거든요. 아, 오늘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 예, 지금 시점에서 더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신 건데 비중이 그래도 50%로 꽤 많으시거든요. 예. 손실이 워낙에 크셔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소리바다를 오늘 매수를 하셨대요. 네, 근데 다른 종목으로 손실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욕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근데 현재 흐름 굉장히 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왔는데 소리바다는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기분이 좀 굉장히 좀 좋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이 오히려 좀 빠져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한가보다 좀 더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심리 상태는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해보자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청자분이 느끼실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지금 눈에 확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원대부터 지금 1,200원까지 단기적으로 6배 이상 지금 급등이 좀 나온 지금 차트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은 하한가가 뭐 2방 이상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리스크가 큰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음원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음원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킬 만큼의 아직까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뭐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음원 검색을 뭐 실시하도록 하겠다라는 지금 루머,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에도 음원 공급을 하겠다는 루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돌면서 일단 주가 자체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익을 너무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윗꼬리, 그러니까 20분 만에 지금 주가가 6%였던 주가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6%로 지금 급락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등 양상이 나오더라도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그런 시장인 만큼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목표 수익을 너무 좀 크게 잡으시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짧은 수익으로 좀 만족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오늘 일단은 망치형의 밑꼬리가 달린 양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전고점 부근 1,400원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충분히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 근처, 그러니까 1,350원에서 1,4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셔서 그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인 좀 매도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 만약 빠진다면은 1,140원이 이탈될 경우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근데 이 종목에서 꼭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으셔도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셔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싼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바다를 지금 더 사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렇죠. 상당히 좀 무리죠. 지금도 50%나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더 사시는 거는 조금 지금 권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을 39,900원에 사셨어요. 30%를 들고 계신데 물타기를 해도 되냐, 그러니까 추가로 더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가가 너무 내려가는데 기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부산에서 308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거래소 종목인데 오늘 좀 심하게 많이 빠졌죠? 예, 락앤락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2, 3일 내에 박스권 내로 다시 진입을 못한다고 하면 박스권을 재설정하시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없죠. 3번 정도가 있는데 그때마다 보시면 양봉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상승 박스권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모레는 거래가 되지 않죠. 목요일 이번 주를 잘 보셨을 때 박스권 내로 다시 진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건 추세적으로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락앤락 회사 상황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3만 원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악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급이 꼬였고 수급이 꼬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같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수급이 꼬이지가 않죠. 기존에 수급을 받쳐주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세력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좀 지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락앤락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매도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죠. 중국 쪽 시장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락앤락의 성장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조금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는 물타기로 대응을 하시다기보다는 이번 주 정도는
일단은 지켜보시고요. 양봉이나 기관의 매수 또는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서 박스권으로 재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락앤락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중국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문제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새로 설정된 박스권 밴드의 하단 부분, 지금 봤을 때는 공모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급이 꼬일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확률상은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락앤락 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손절 많이 했다고 이 종목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하이닉스 넥센타이어를 손절했습니다. 유진테크 가지고 있는데요. 33,600원에 50%시라고요. 손절 없이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051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일단 손절을 하셨어도 손절하신 거를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리스크 대응을 좀 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좀 급락한 가격 33,600원에 50% 좀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좀 기대 반 지금 우려 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 반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이나 안 좋은 종목이나 모두 다 급락의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그런 기업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알아주는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런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가는 상태면 유진테크도 수익도 같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에 매출이 900억이었는데 지금 2011년 작년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로 거의 40% 가까운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마진율이죠. 근데 이제 마진율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는 38%의 마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품업종 중에서 지금 유진테크 같이 고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선이죠. 61선이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21선, 지금 36,000원까지는 조금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정이 되고 기관의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유진테크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만 원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선만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목표가를 4만 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3노드 디지털요. 3노드 디지털 이렇게 읽죠. 이 종목을 예.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예, 1220원에 50% 샀습니다. 1220원에 50%요? 예. 꽤 높은 가격에 좀 비중도 많이 실으셨군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중간에 21선 깨고 내려올 때 손절을 못 했는데 예. 지금 더 이상 빠질 가격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예. 들고 가도 괜찮은지.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더 들고 가도 되는지요? 이 종목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술적인 매매로 좀 사신 겁니까? 예. 예,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좀 많이 물리셨고요. 그러면 예. 저희도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3노드 디지털 박성희 전문가님. 예,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깐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계속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전 저점이 765원인데요. 작년 8월달 주가 급락했을 때 급락을 한 이후에 중국의 히토로 관련된 뉴스 몇 번을 제외하면 주가는 추세적으로도 계속 박스권에서도 하단 부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20원이신데요. 일단은 손실폭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좀 주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3.6% 정도가 나왔죠. 시장 컨센서스가 3.3에서 3.5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예상치를 상회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데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에 많이 횡보를 했던 구간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급락만 없다고 하면 보유를 하면서 일정한 테마나 이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렇게 박스권 아주 작게 형성을 했던 이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을 하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812원까지 가기 전에 과감하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음봉이 나왔을 때부터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음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가 많습니다. 이런 건 누군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횡보를 할 때 모아왔던 개인들이 음봉에서 계속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고 이 물량을 같이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가격에서 지지한다고 하면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전량 손절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요새 속절없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태웅입니다. 태웅을 31,500원에 40% 사셨고요. 너무 많이 주가가 내려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5461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군요. 네. 예. 태웅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단주 업체죠. 단주라는 것은 뭐 TV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는데 일단은 뭐 쇠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조 작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풍력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뭐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조가 안 쓰이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처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 할 거 없이 제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인데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계신 부분이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그 종목의 가치만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도 상당히 좀 높을 뿐더러 그 다음에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크시죠.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으면 리스크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밑으로 지금 빠진다 그래갖고 계속해서 손절을 확정시키지 않으시고 아무래도 손실을 좀 쌓아가고만 있으신 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누가 사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와서 좀 손절하시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큰 손 개인이든 거래대금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기존에 움직였던 주식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태웅에 대한 의견은 홀딩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36,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 부분이겠죠. 36,000원 정도까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큰 만큼 회복 시에도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두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웅이었습니다. 일단 손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쳤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시자는 의견이셨고요. 전 고점인 36,000원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봐드릴 텐데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17,000원에 사셨고요. 손실이 너무 커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문의하셨습니다. 4119님의 종목인데요. 봐주십시오. 예, 저도
너무 손실이 크시고 비중도 높으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작년에 17억 정도 나왔는데 시총이 2천억이 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PER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주보다도 PER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4천억까지 갔었는데 이런 PER을 받아왔던 건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그 삼성 관련된 측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루머가 조금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고 작년 한 해 바이오 헬스케어 쪽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테마가 좀 형성이 됐죠. 실적이 좋았다기보다는 이런 테마를 바탕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삼성 측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매각하고 있는 솔본 측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주가는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봤을 때 인피니티 헬스케어 적정 주가는 예전 저점을 형성했던 6,000원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매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간다고만 하면 물론 성장성이 있고 삼성만큼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는 없지만 국내 내수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인피니티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의료용 그리고 SK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헬스케어를 좀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 대기업 쪽에서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솔본 측에서 매각을 조금 어렵지 않게 좀 너무 싼 가격에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박스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본이 최초 급등했던 게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급등 그리고 여기가 고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내려올 때도 똑같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박스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까지는 분명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뉴스나 공시 같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상 봤을 때는 8,000원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솔본 측에서 어느 쪽으로 매각을 하는지 본 정보력을 좀 가동을 해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너무 높으신데 여기서 뭐 부채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평단을 낮춰두시는 건 의미가 없고 일단은 기간적으로 좀 인내를 하시면서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일단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8,000원을 이탈 시에는 강력하게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실이 너무 많은 종목들 전문가들도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참고하시고 끝까지 현명한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제일모직인데요. 102,000원에 사셨다고 하네요. 102,000원에 10%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3832님의 종목이고요.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자재료 부분, 그러니까 아몰레드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실적 대비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몰레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장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좀 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7%, 그러니까 9만 원이 좀 위태위태한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겠지만은 현재 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만 보고 지금 추가 매수하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만 그때 좀 안전하게 좀 들어가시는 게 맞지. 일단은 지금 전저점이 좀 깨졌죠. 그만큼 원칙상으로라면 오늘 리스크 관리가 좀 돼야 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3,000원이 전저점으로서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맞았는데 일단 매도를 좀 못하셨다면은 추가적인 좀 홀딩이 좀 가능할 것 같고 9만 원이 이탈되는 여부 좀 더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부분 좀 더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평선이 좀 밀집을 해 있어요. 지금 10만 원 선부터 11만 원까지 뭐 481선, 241선, 뭐 121선 상당히 좀 이평선이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만 전고점 13만 원까지 지금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85,000원 이탈 시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이 언제쯤 회복되는지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한 해인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479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삼영화학 보겠습니다. 5,860원에 20% 사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물으셨네요. 예,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콘덴서용 필름 업체죠. 유일의 콘덴서용 필름 업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배당 매력도 있고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이에셋 자산운용이나 국민연금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 공시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필름 업체들이 콘덴서용 필름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진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가 물량을 바탕으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하면서 최근 삼형화학의 마진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 전반적으로 대부분 스프레드 가격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형화학도 그에 따른 피해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860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12월 연말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매력도가 있는 삼형화학을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 4,000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시기에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고 하면 삼형화학은 재매수하는 구간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형화학의 좀 악재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죠. 5%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 국민연금이나 CES 자산운용이나 이제 5%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일정 특정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삼형화학 측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5% 이상 매수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일단은 많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화학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중소형 화학주든 대형 화학주든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나 IT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빠져나온다고만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뭐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그리고 그 매기세가 조금은 확산이 돼서 KPK미칼이나 삼형화학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건 올 연말까지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성급하게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4,000원대까지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구간에서 분할로 물타기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000원 강하게 이탈했을 시에는 아무래도 콘덴서용 필름 시장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 손절 이후에 재접근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태용 종목 상담 해드렸잖아요. 답답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분석해 주신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피드백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고요. 더 잘 분석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성용광전투자예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오늘 뉴스가 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갔어요. 2,200원에 사셨고 오늘 하한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중은 10%라고요. 373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 굉장히 좀 작으시다라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 잔량이 400만 주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한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중국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돌발 악재가 좀 나올지 모른다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 실적이 지금 단기 순손실이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950억인가요? 그 정도 지금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산업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성인광정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손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신뢰에 대한 문제도 좀 그렇고, 그다음 실적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손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OCI 보겠습니다. OCI 많이 상담이 들어왔었고 또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볼게요. 26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고요. 20%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025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언제 가능할지는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에 아주 연동을 잘 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30만 원을 회복을 했던 건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불 이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독일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을 조금 축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25달러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예전 저점이었던 부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27, 8달러보다도 더 아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하락은 더 감내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OCI가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폴리실리콘 전 세계 3위 업체죠. 이런 1, 2, 3, 4, 5등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고 하면 예전의 가격이었던 4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도태된다고만 하면 분명히 OCI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노선은 일단 20만 원 정도로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 2, 3, 4, 5등 전부 다 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를 깨진다고 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 23, 4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20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간적으로 봤을 땐 상당 기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치킨 게임이라는 게 누구 하나가 일단 파산 선고를 해야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OCI의 캐파나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 않으시다고 하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섣부른 물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 능력이 될 때가 항상 외국인이,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항상 외국인이 10만 주, 20만 주 이상 강력하게 들어와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조금 참조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요청 들어온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오늘 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실히 반영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들어온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거든요. 모나리자입니다. 4,120원에 25%를 가지고 계신데요. 대응책 좀 알려주십시오. 912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스몰캡 실적주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요. 잘 보신 건지 좀 봐주십시오.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주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인 건 맞지만 현재로서는 테마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테마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줘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화장지 제조업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굉장히 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억부터 1,2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연 이익을 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산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뭐 테마적으로 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야만, 아무래도 총선 이유가 조금 돼야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정치 관련 테마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기 위해서는 대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7월 달이나 한 8월 달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빠지면 안 되겠죠.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줘야 되는데, 일단 1차적인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작년 8월 달과 11월 달 고점,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 3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그 라인이겠죠. 3,500원이 오늘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무너진 그 흐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무너진 부분도 아니고 뭐 하한가 잔량이 많은 부분도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3,500원에 대한 안착이 일어난다면 기존 추세대로 다시 한번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이죠. 3,500원이 거래가 실리면서 안착이 될 경우 일단 홀딩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손절가를 지금 제시해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800원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1차적인 갭이 발생했던 구간이 2,800원이기 때문에 2,800원이 종가상에 무너지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은 3,500원,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는 4,500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답답해하고 계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먼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